첫눈이 서울 종로 거리를 부드럽고 무심하게 내려앉았다. 낯선 이들의 어깨에 살짝 쌓였다가 따뜻한 벽돌에 닿자마자 녹아내렸다. 아직 예보가 예고한 폭설은 아니었지만 겨울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상기시켜주는 눈이었다. 강소연은 7시 51분, 예약 9분 전에 검은색 카서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절대 늦지 않았다. 이사회도 증언도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소개팅도. 34세 서현바이오랩 대표이사. 작년 회계연도 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한 제약 연구기업의 CEO였다. 차콜 그레이 울코트는 대부분 사람들의 자동차 할부금보다 비쌌고 검은 머리는 40분 공들여 만든 듯 자연스러운 정갈함으로 묶여 있었다. 광고 사진작가들이 초상 작업을 부탁할 만큼 날카로운 광대뼈, 상대 변호사가 합의서를 먼저 내밀게 만드는 눈빛, 레스토랑 황동 차양 아래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한정식 고운정,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집, 낮은 조명, 짙은 나무, 60대 남성들이 수십 년 경력을 자축하며 15만 원짜리 한우 코스를 주문하는 그런 곳. 최고의 친구 민지은이 골랐다. 서연은 장소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식당을 두고 다투는 건 곧 소개팅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것이었고, 민지은은 이미 사무실에 커피 들고 와서 이번만 해줘, 안 그러면 나 미쳐 하는 눈빛으로 약속을 받아냈다.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괜찮아. 서연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알게 되면 실망할 거라 생각했다. 무거운 목문 밀고 들어갔다. 웨이트리스가 코트를 받아 들었다. 3초 아내 방을 스캔했다. 습관이었다. 14개 테이블 중 11개 차 있음. 안쪽에 별실, 왼쪽에 흑담바. 정장 입은 두 남자가 웃으며 무언가로 떠들고 있었다. 민지은이 설명한 남자가 7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제야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녀 세계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김도연 38세. 나이든 티가 났다. 지치고 패배한 게 아니라 안착한 느낌. 바람과 햇볕에 오래 노출된 얼굴. 테이블 위 흰 보자기에 얹힌 손은 진짜 일을 한 손이었다. 어깨 넓고 깨끗한 남색 셔츠. 넥타이 없고 재킷 없고 꾸미지 않은 그대로 짧게 깎은 검은 머리. 못생기지 않았다. 서연은 순간 민지은이 말한 좋은 남자, 기회 줘봐라는 말에 상상했던 이미지와 달라서 살짝 죄책감 비슷한 걸 느꼈다. 그 감정을 굳이 이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임원이나 의사, 적어도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을 상상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일찍 와서 물만 마시고 핸드폰을 엎어놓고 있었다. 다가가자 일어섰다. 보여주기식 아니었다. 제대로 배운 남자가 사람 올 때 일어서는 방식 그대로 의자를 빼주었다. 연극적이지 않았다. 그냥 했다. 강서연입니다. 손 내밀었다. 김도현입니다. 악수 단단했다. 손바닥 거칠었다. 앉았다. 메뉴 들고 가격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코스 와인 주문했다. 처음 3분 동안은 꼭 해야 하는 말만 했다. 소믈리에가 따라주자 잔을 한 번 돌린 뒤 맛봤다. 본인도 모르게 굳어진 습관. 도현은 판단 없이 그냥 관찰하듯 봤다. 서연이 말했다. 민준이 말하길 건축복원, 수리 쪽 하신다고. 주로 오래된 건물요. 화재, 수하에 방치로 망가진 곳들.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언제부터? 11년째 독립. 그전엔 종로 쪽 업체에서 일했어요. 2015년 창신동 창고, 화재 복구 많이 했죠. 뉴스 봤을지도. 서연은 못 봤다. 봤다는 듯 고개 끄덕였다. 혼자서도 일정 꾸준해요. 도연 표정이 살짝 변했다가 금세 돌아왔다. 글 꾸준해요. 업계 평판 괜찮고 내년 봄까지 풀 예약이에요. 우리라는 대명사 썼다. 작은 팀일 거다. 회사라기보다 사무실 이사회 손익 계산으로 잠 못 자는 조직은 아니었다. 그 앞에 놓인 물. 와인 안 마시거나 오늘 안 마시거나 이 식당 와인 리스트 살 여유가 없거나
서연은 의도치 않게 분석했다. 멈출 수 없었다. 딸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화 연결, 고리 찾으려 진심으로 노력했다. 그러자 도연 얼굴이 확 바뀌었다. 커튼 열린 방처럼 환해졌다. 웃음은 과장된 헌신, 부모 미소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걸 떠올릴 때 나오는 경고 없이 터지는 미소. 소율이요, 8살. 뭐뭐 좋아해요? 그림 그리기요. 스케치북을 사는 속도보다 빨리 채워요. 요즘은 건축 도면에 빠졌어요. 현장 따라와서 건물 스케치해요. 구조를 이해하고 싶대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자기가 아이스케이트 제일 잘 탄다고 믿어요. 그 때문에 기억에 남는 오후가 많죠. 서연은 예의상 미소 지었다. 회의 중 부하 직원이 약간 귀여운 말 할 때 쓰는 미소. 전문적으로는 무관하지만 약간 매력적인 진짜 미소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았다. 여기서 진짜 미소를 만들 수 있을지 확신 없었다. 말썽꾸러기네요. 제일 좋은 종류죠. 그리고 거기서 멈췄다. 빵 나왔다. 서연은 안 집었다. 도연은 느긋하게 한 조각 집어 버터 발랐다. 참는 척 연기 안 했다. 서연이 와인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번 주 어때요? 빈말 채우기. 화요일에 해화동 현장 조사 있어요. 지난 봄 주방 화재 난 3층 한옥. 목요일은 소율이 학교 행사라 오후 비워뒀고 금요일엔 을지로 쪽 허가 뽑아요. 학교 행사는 오후 비워요. 가능하면요. 되도록 맞추어요. 흰 보자기 위 촛불과 광택 나는 은식기 건너 그를 봤다. 안전 이후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왔다. 따뜻함이 아니라 불편함. 나중에야 깨달았다. 자신의 우선순위와 완전히 다른 삶을 마주한 마찰이었다. 와인 길게 마셨다. 서연 바이오랩의 유럽 시장 진출 얘기를 시작했다. 9월 제네바 컨퍼런스, 유럽 규제 환경, 18개월 걸린 이사회 협상, 새벽 비행기 여러 번, 10월 포브스 한국판 프로필 기사, 그 후 쏟아진 강연 요청, 대부분 거절한 이유. 시간 가치가 노출보다 높아서 그녀는 이게 의도적이라는 걸 알았다. 20대에 이사회에서 작아지게 만들던 남자들에게 배운 방어 자세. 가장 효과적인 방역은 내가 얼마나 큰지 방 전체가 알게 하는 것. 도연은 들었다. 지루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았다. 예의상 집중하는 표정. 당신은요? 국제 출장은 작년 토론토 역사 보존 기술 컨퍼런스 한 번뿐이에요. 그 정도 방향이죠. 토론토. 그녀 목소리에 깔린 톤을 스스로 듣고도 고치지 않았다. 서연 씨, 도연이 물잔 내려놓았다.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눈썹 치켜 올렸다. 말씀하세요. 여기 진짜 있고 싶은 거 맞아요? 질문이 평평하고 맑게 떨어졌다. 비난 없고 진심 어린 물음.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물은 게 아니에요. 잠시 그를 봤다. 옆 테이블 조용해졌다. 50대 남자와 10살 아래 여자가 접시에 집중하는 척 귀 기울였다. 여기 있어요. 공정하게 기회 주고 있어요. 지난 15분 동안 당신 재산 얘기만 했어요. 일 얘기한 거예요. 당신 일은 곧 재산이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일에 대해 한 번도 안 물었고 당신은 그걸 못 알아챘어요. 서연이 와인잔 정교하게 내려놓았다. 뭐라고 하길 원해요, 도연 씨? 우리 공통점 많다고 말해주길. 없어요. 민지은은 선의로 주선한 거고 당신은 괜찮으신 사람 같아요. 하지만 제 시간에 멈췄다. 뭐요? 끝냈다. 제 레벨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시간 없어요. 옆 테이블 완전히 얼어붙었다. 도현은 움찔하지 않았다. 손 내려다보지도 벽봐도 아니었다. 똑바로 그녀를 봤다. 상처받은 표정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맑은 표정. 솔직한 답변이네요. 존중해요. 더 말 안 했다. 서연이 벌렸다 닫았다. 방이 아직 시끄러워지지 않았다. 10여 명이 조용히 이 순간을 기억하는 특별한 침묵. 와인 들었다. 도현이 작업용 캔버스 재킷 안주머니에서 2만 원과 1만 원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물값이랑 시간값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알아요. 일어섰다. 의자 살짝 긁혔다. 만나서 좋았어요, 서연 씨. 차갑지 않았다. 그게 예상 밖이었다. 연극적으로 당당한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등을 곧게 펴고 문으로 향하고 문 앞에서 포즈 잡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진심이었다.
낯선 사람과 저녁 먹으러 왔는데 관심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벌 주지 않고 떠나는 것. 그녀가 더 세심하게 거절했던 대부분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태도였다. 재킷 단추 채우고 웨이트리스에게 고개 한번 끄덕였다. 문 열리자 서울 겨울 직사각형이 보였다. 가로등 이미 눈에 후광지고 인도 어두워지고 있었다. 문 닫혔다. 서연은 홀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와인, 완벽한 자세, 옆 테이블 부부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조용한 판단. 계산서 불러야 했다. 민지은에게 솔직하게 안 맞아 문자 보내고 깔끔히 끝내야 했다. 카서비스 타고 43층 아파트 돌아가서 노트북 열고 70% 남은 예산 계획 마무리해야 했다. 민지은이 전화해서 이번만 가봐.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했을 때 중단한 거. 웨이터 부르려 손 들었다가 주방이 폭발했다. 할리우드식 불꽃놀이 아니었다. 서비스 벽 뒤에서 날카로운 쾅. 뜨거운 무언가. 잘못된 곳에 떨어지는 소리. 전기, 배선 기름 구조물 타는 아크릴 냄새. 불빛 깜빡였다. 주방 문 아래로 검은 연기가 스며들었다. 희뿌연 증기 아님. 낮고 진지하게 퍼지는 연기. 서연 일어났다. 주변도 일어났다. 발 있던 여자가 여자가 크게 겁먹은 소리. 소믈리에가 병 떨어뜨렸다. 화이트리스 전화 중 버스보이 둘이 주방 문 밀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 기침하며 손들었다. 밖끝 장식 보근처 천장빔이 금가고 기울었다. 플라스터 덩어리 2개 떨어져 빈 스툴 2개 맞췄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앉아 있었을 스툴. 누군가 비명. 서여연 바이오랩 대표 강서연은 적대적 투자자들 앞에서 꿈쩍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7번 테이블에 서서 핸드백 한쪽 팔에 걸치고 와인잔 들고 완전하고 차가운 명료함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걸. 대립은 두렵지 않았다. 어려운 정보, 빠른 결정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기 내내 화재 진압 시스템, 비상 프로토콜, 물리적 세계 책임지는 다른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 살았다. 불타는 건물 안에 있어 본 적 없었다. 산소, 연기, 출구, 내력벽, 구조가 언제 위험해지는지 계산한 적 없었다. 연기 짙어졌다. 불빛, 다시 깜빡이다. 응급조명으로 밤만 켜졌다. 노랗고 잘못된 빛. 입구 근처 남자가 문으로 밀려가자 4명이 따라붙었다. 화이트리스 소리쳤다. 바텐더가 바 넘어와 뒤쪽 가리켰다. 누군가 지팡이 든 여성을 끌고 있었다. 서연이 정문으로 한 걸음 갔다가 멈췄다. 연기가 예상보다 낮았다. 왜 중요한지 알았지만 이유를 떠올릴 수 없었다. 차콜 그레이 드레스, 하이힐, 야망 그대로 서서 진심으로 길을 잃었다. 나중에 벽 따라가 목소리가 소음을 뚫었다. 나쁜 상황에서 명령 내린 적 있는 사람의 목소리, 특유의 형태. 크진 않지만 제대로 전달되고 사람들이 복종할지 고민하게 만들지 않는 형태. 정문으로 들어왔다. 김도연은 멀리 가지 않았다. 차양 아래 서서 재킷 단추 채우며 바람 맞고 저녁에 대해 이분 생각할 때 연기 냄새가 났다. 망설이지 않았다. 결정 과정 없었다. 결정보다 오래되고 연습된 무언가가 그를 다시 문 안으로 움직였다. 입구 빈 호스트 테이블에서 긴 면 볼을 잡았다. 바스테이션으로 가서 소다건 아래 싱크대에 볼을 적셨다. 찢어서 나눴다. 가장 가까운 커플에게 입 가려요. 젖은 천 한 조각 쥐어줬다. 나측게 오른쪽 벽 따라 연기선 아래로. 서연은 목소리 듣고 반초 늦게 알아챘다. 도현이다. 그러자 바로 옆에 와 쪼그려 앉아 팔 잡아 끌어내렸다. 힐 벗어요. 지금. 뭐라고요? 배워서요. 연기 속에서 넘어져요. 지금. 스트랩 풀고 벗었다. 스타킹 발로 레스토랑 바닥. 머리 위 검은 연기. 더 말 안 하고 따랐다. 강서연이 쉽게 따르는 일 아니었다. 도현은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보여주기 없었다. 지나치는 사람 수세고 어깨 톡 건드려 방향 바꾸고 목소리 균일하고 구체적. 이쪽 낮게 뛰지 말고 걸어요. 벽에 손대고. 지팡이 여자는 도현이 5초 만에 지목해 끌어들인 남자가 데리고 갔다. 팔 잡고 나 2걸음 뒤에. 남자는 즉시 따랐다. 메인 다이닝 14명.
들어오면서 셌다. 서비스 복도 동쪽 벽 따라 움직였다. 주방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천장 빈 피하고 정문에서 사람들이 몰려 위험한 압력 생기는 곳 피했다. 서연을 옆에 뒀다. 기침했다. 연기 짙어져 테이블 촛불 다 꺼졌다. 응급 조명 아래 얼굴들 낡은 사진처럼 별실에 사람 있어요. 서연이 젖은 천대고 말했다. 들어올 때 봤어요. 6명에서 8명. 도현이 봤다. 짧은 눈빛, 나중에 생각할 재조정. 확실해요. 네. 뒤에 따라온 20대 버스보이에게 이 건물 알아요? 3년째 일해요. 별실 2번째 출구는 북쪽 골목문 항상 잠겨 있어요. 알겠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복도 끝 서비스 출구로 바깥으로 열리는 문 멈추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직접 눈 맞췄다. 이해했죠? 연기 속으로 돌아섰다. 서연은 그룹 따라가지 않았다. 방 구조 더 잘한다고 스스로 말했다. 부분적으로 맞음. 더 깊은 진실은 아직 그를 혼자 영희 속에 보내기 싫었다. 그 충동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별실로 따라갔다. 연결 복도는 서빙용 폭, 접시든 웨이터 통로. 도현은 낮게 웅크려 이동. 연기 더 짙고 벽 너머 주방에서 열 공급. 팔뚝에 열 느껴졌다. 별실 문은 방화문. 일반 실내 문보다 무거움. 좋기도 나쁘기도. 퍼진 속도 늦추었지만 공합 경첩으로 다쳐 손잡이 뜨거웠다. 안 8명은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명확한 지시 없었다. 도현이 문 열자 핸드폰 든 사람들 서 있었다. 일부는 골목 창가에 몰려 있었다. 서비스 출구, 북쪽. 네 걸음으로 북벽 가서 문 살폈다. 레베오 핸들, 상업용 데드볼트, 경첩 안쪽 노출, 레버 시도, 잠김, 열쇠 있는 사람, 케이터링 재킷 여자. 스태프, 매니저가 들고 앞쪽으로 갔어요. 도현이 문 봤다. 경첩 봤다. 아래 틈, 프레임, 문 맞물림 봤다. 봤다. 일어섰다. 왼쪽 어깨 준비. 문에서 멀어져요. 서연 말했다. 방화문 부술 수 없어요. 경첩핀 노출됐지만 문이 바깥으로 열리잖아요. 데드볼트에 프레임이 대부분 하중받으니까 약점은 자물쇠가 아니에요. 그녀 봤다. 10년째 이 일해요. 문 아래쪽 경첩 근처. 평평한 발뒤꿈으로 2번 쳤다. 2번째에 아래 경첩핀이 빠졌다. 위쪽도 똑같이 자물쇠 쪽으로 문 안쪽 휘고 프레임 금 가면서 전체 기울었다. 도현이 잡아 옆으로 당겼다. 골목. 차갑고 눈 냄새. 젖은 콘크리트 냄새. 8명 즉시 빠져나갔다. 서연이 마지막 문간에 멈췄다. 어떻게 그게 될 줄 알았어요. 도현은 이미 돌아서서 골목 사람 세고 있었다. 자원봉사 소방대원이에요. 서연은 불타는 건물 문간에 서서 스타킹 발로 눈 내리는 콘크리트 밟고 진짜 논란만 주는 작고 깨끗한 충격을 느꼈다. 방금 전 자신 레벨 아니라고 치부했던 남자가 2분 만에 해낸 일. 다이닝룸에 남겨둔 사람들이 20분 걸려도 못했을 일. 그를 따라 골목으로 나갔다. 첫 번째, 소방차가 8시 23분 도착. 서연은 구급차 뒷계단에 앉아 은박 담요 어깨에 걸치고 산소 포화도 체크받고 있었다. 드레스 망가졌다. 스타킹 발은 골목 콘크리트로 검게 물들었다. 종이컵 따뜻한 거 들고 맛 안 봤다. 도현은 소방지휘차 옆에 있었다. 폴슨 반장과 아는 사이였다. 악수하고 바로 건물 외벽으로 데려가 구조평가. 내부 진입팀 들어가기 전 혼란스러운 거리 건너 그를 봤다. 지붕선 가리키고 남동 모서리 가리키고 서비스 입구 가리켰다. 공중에서 뭔가 그렸다. 20분도 안 있었던 건물 청사진을 구조 하중 탈출로 생각하는 사람의 자동적 주의로. 폴슨 고개 끄덕이고 무전. 내부팀 진입 지점 수정. 눈이 진해졌다. 예보가 약속한 대로 진지하고 헌신적. 가로등 넌 흐려지고 소방차 헤드라이트에 쌓였다. 도시 소리 먹먹하고 이상했다. 서비스 출구로 사람들 데리고 나온 버스보이가 10m 떨어진 연석에 앉아 있었다. 울고 있는 할머니 어깨 감싸고 진정시키고 있었다. 눈 마주치고 시선 돌렸다. 지팡이 할머니는 이미 순찰채. 창문 통해 경찰과 얘기 중. 메인 14명, 별실 8명.
총 22명. 8분도 안 돼. 정상에서 위험해진 건물. 사망자 없음. 서연은 7번 테이블에 핸드백과 와인잔 들고 서서 뭘 해야 할지 모르던 순간을 생각했다. 그 순간 완전히 혼자였다. 누가 옆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자격, 권위, 매번 방에서 제일 유능했던 세월이 쌓은 자신감 다 가지고도 진심으로 무력했다. 15분 동안 그에게 내 레벨 아니라고 말했다. 파라메딕이 산소 포화도 정상이라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마사할때 눈 내리는 거리 건너 도연은 처마선 가리키고 폴슨 고개 끄덕였다. 두 번째 소방차 모퉁이 돌아 추가 조명 쏟아졌다. 종이컵 내려놓았다. 일어섰다. 은박 타며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젖은 아스팔트에 스타킹 발로 거리 건넜다. 추위 즉각적이고 완전했다.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 듣고 돌아봤다. 폴슨이 그녀 보고 도연 보고 인간 본성 많이 본 사람의 재치로 한 발 물러났다. 서연이 두 걸음 앞에서 멈췄다. 직접 봤다. 지휘 갑옷 없이 와인 린넨 보자기 뭐든 같이 아는 척 연기 없이 머리 핀 풀려 흘러내렸다. 왼쪽 팔뚝에 검은 줄 눈 속에 서서 스타킹 발 내가 틀렸어요. 도연이 봤다. 피곤했다. 아드레날린 빠져나가기 시작한 사람의 통제된 피곤. 오른손 등에 화상. 곧 파라메딕이 치료할 리도 화상. 그럴 필요 없어요. 테이블에서 한 말들 불친절했어요. 사실이 틀린 게 아니라 불친절했어요. 당신을 카테고리로 취급했어요. 멈췄다. 시선 피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잠시 조용. 배경에서 무정이 지직거렸다. 뉴스밴 모퉁이 돌았다. 눈 계속 내렸다. 민준이 당신 얘기해줬어요. 도현이 말했다. 힘든 시기 보냈다고. 누가 같이 있는지 증명할 기회 주기 전에 미리 결정해서 자신 지켰다고. 서연 가슴에서 정확히 묘사된 불편함이 움직였다. 틀린 말 아니에요. 알아요. 체중 옮겼다. 4년 전 아내가 창고 화재로 죽었어요. 부동산 관리자였는데 세입자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출구 막혔어요.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충분히 말해 익숙한 사람의 말투. 그때 이미 제3 소방서 자원봉사하고 있었어요. 아내 죽은 후 더 깊이 들어갔고 일 바꿨어요. 화재 피해 건물 전문으로. 왜 무너지는지 이해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서연은 눈 속에 서서 그를 봤다. 복원하는 건물들.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군요. 아내가 실패한 방식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요. 도현이 고은정 지붕 위 연기 봤다. 오늘은 별거 아니에요. 주방 기름 트랩에 전기 화재. 구조는 튼튼했어요. 다 나왔고. 잠시 누가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그래요. 서연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는 여자였다. 눈 내리는 골목, 스타킹 발. 화재 현장에서 이 남자 앞에서 울지 않을 거였다. 2번 깜빡였다. 숨 들이쉬었다. 소율이 가능할 때마다 현장 따라와요. 건물 스케치해요. 구조 이해하고 싶대요. 작은 미소. 그 애 말이에요. 서연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8살 소녀가 스케치북에 건축도면 가득 채우고 아버지 따라 화재 피해 한옥 가서 측정 평가 이해하는 모습 상상했다. 세상이 구조로 이루어졌고 읽거나 길 잃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걸 가르침 없이 배웠다. 서연도 8살 때 아버지 이사회에서 인수 전략 듣고 세상이 레버리지로 이루어졌다는 걸 배웠다. 한 아이는 다른 건물에서 같은 교훈 배웠다. 대단한 아이네요. 진심이었다. 눈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렸다. 서울이 오래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눈. 도시의 딱딱한 모서리 부드럽게 하고 가로등을 흐릿한 빛기둥으로 바꾸는 눈. 화재 진압됐다. 폴슨이 9시 4분 공식 선언. 팀 2명이 잔불 정리 중. 뉴스밴 촬영 끝내고 철수. 파라메딕이 도현손 2도 화상 치료. 심각하지 않음. 깨끗한 거주로 감음. 도현은 프로토콜 알지만 귀찮은 건 싫어하는 사람의 가벼운 조바심으로 따랐다. 서연은 대피 혼란 속에 버려둔 구두 찾아들었다. 망가졌다. 스타킹 발은 추위를 오래전부터 못 느꼈다. 인도에 서서 아직 헤어질 준비 안 됐다. 다음 말이 뭔지 확신 없었다. 저녁 내가 사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식당 다른 날.
판단 없이. 도연이 봤다. 판단 없이가 당신한테는 높은 기준인데. 웃음이 나왔다. 의도한 웃음 아니었다. 진짜 어디선가 나온 웃음. 스스로도 놀랐다. 맞아요. 솔직히 노력해볼게요. 기준 좀 낮춰서. 도연이 생각했다. 보여주기식 생각 아님. 진짜 생각 중. 그게 뜻밖으로 방어무장 풀리게 했다. 토요일에 소율이 행사 있어요. 반겨울 미술 전시회. 그림 3점 출품했어요. 잠시 민준이 학교 아는데 오고 싶으면 와요. 저녁은 아니고 체육관에 8살 애들 가득하고 과일 펀치예요. 갤러리 오프닝, 와인 디너. 블랙타이, 자선 갈라다니던 강서연이 눈 쌓인 서울 인도에 서서 망가진 구두 들고 이 초대를 고려했다. 어떤 그림? 견물이요. 화재 피해 난 거. 아빠랑 같이 평가한 거. 주소로 제목 붙여요. 주소로 제목 붙이는 소녀. 부서진 건물의 뼈를 스케치하고 불타는 문 다시 들어가는 아버지에게 키워지는 아이. 깔게요. 도연 고개 끄덕였다. 평범한 폰 꺼냈다. 최신 모델 아님. 오른쪽 위 작은 금. 그녀가 연락처 추가했다. 강서연. 읽어줬다. 김도현. 전형적인 로맨틱 순간 아니었다. 음악 없고 조명은 응급 LED. 연기 냄새 아직 남아있고 드레스 망가지고 손 화상. 방금 뭔가를 같이 겪고 한쪽이 상대에게 심하게 불친절했던 두 사람. 하지만 솔직했다. 오랜만에 솔직함이었다. 그가 작업 트럭으로 건너갔다. 운전석 문에 작은 글씨 도연 복원. 서연이 카서비스 불렀다. 기다리며 고운정 봤다. 불은 꺼졌지만 주방창 위 연기 자국이 크림색 벽에 검게 남았다. 내부 완전히 텅 비었다. 구조적으로 경미하게 실패한 역사적 건물. 잘하는 계약자가 하루 평가하고 한 계절이면 복원할 수 있는 건물. 뼈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핸드폰 꺼내 민지은에게 문자. 내 말이 맞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거의 즉시 점세게. 알아. 너 괜찮아? 뉴스에 고운정 화재 떴어. 괜찮아. 도연이 다 꺼냈어. 더 긴 멈춤. 당연하지. 서연이 눈 속에서 핸드폰 보고 미소 지었다. 차 왔다. 탔다. 가죽 시트 따뜻했다. 운전사가 코트 연기 자국 보고 괜찮냐 물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그 말을 진심으로 했다. 창밖 서울 지나갔다. 눈이 유리에 붙을 만큼 쌓였다. 조각 하나하나 반초 동안 선명하다가 쌓임에 합류. 서울과 첫눈은 본 모습 그대로. 화려하지 않고 견디는 도시. 어떤 개인의 야망보다 오래가는 뼈로 만들어진 도시. 어딘가 북쪽 소율이는 목재 부스러기와 연필 냄새 나는 집에서 스케치북 무릎에 올리고 TV 켜놓고 아빠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가 어떤 소개팅에서 돌아오는지 모르고 내일 아침 아빠에게 애쉬랜드가 3층 화재 피해 브라운스톤 그림 보여줄 거다. 창문은 열린 눈 같고 손상 아래 구조는 튼튼. 주소로 제목 붙일 거다. 아빠는 옆에 앉아 모든 작품을 볼 때처럼 온전하고 느긋한 주의를 기울일 거다. 어떤 건 최선과 완전한 현존을 요구한다는 걸 이해하는 남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43층 유리타워. 전망 때문에 고른 집에서 강서연은 평소보다 오래 깨어있을 거다. 월요일 이사회. 유럽 허가 마감. PR 디렉터가 승인해달라는 포브스 기사 생각 안 하고 힌지 쪽으로 안쪽 휜문. 구조 이해하는 사람이 실패한 구조를 만나 올바른 곳에서 분해할 때 나는 소리 생각할 거다. 뼈를 아는 게 뭔지 생각할 거다. 토요일 체육관 과일 펀치. 주소로 그림 제목 붙이는 소녀 생각할 거다. 오랜만에 저녁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생각 처음으로 할 거다. 자신과 다른 삶을 솔직하게 처음 본 저녁이었고 예상보다 컸고 망가진 구두 들고 눈 속 스타킹 발로 서서 더 알고 싶어졌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자신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자신이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쌓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똑같은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기받아서 그리고 손과 지식과 무엇이 중요한지 느긋하게 아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보려 했던 것보다 가치 있었다. 차가 빌딩 앞 멈췄다. 도어맨이 문 열었다. 강서연은 망가진 구두 들고 내렸다. 뒤에서 서울은 늘 하던 대로 계속됐다. 견디고
특별하고 누구의 야망보다 오래 버티는 뼈들로 가득한 채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은요. 우리는 너무 자주 레벨과 가치를 착각합니다. 직함, 매출, 사회적 위치로 사람을 재단하고 자신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삶을 무시할 때가 많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뼈를 아는 거예요. 건물의 뼈, 사람의 뼈, 삶의 뼈. 화려한 겉모습보다 누군가의 손에 새겨진 경험, 사랑하는 이를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힘, 작은 아이의 그림 한 장에 담긴 진심이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견디고 다른 삶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신이 진짜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큰 세상이 열립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선택 아닐까요? 이 따뜻하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매주 이런 감동 재해석 이야기와 삶의 작은 교훈들로 찾아올게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마디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